워낙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은 보통 서민들이 이런 아파트 살 엄두도 못 내고 빌라를 사고 빌라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사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며칠 전에 뭐 하도 뉴스에 많이 떠들어서 일부 뉴스를 많이 보셨을까 생각하는데, 인천하고 경기 일대에서 소위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이분이 무려 2,700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런 거죠. 앞서 제가 방송에서 많이 했던 깡통 전세입니다. 이게 본인이 만약에 분양가가 3억이면 전세가에 3억이 앉혀서 이 3억을 활용을 해서 또 다른 집을 짓고 또 다른 집을 짓고 이런 건데, 그냥 이게 집만 짓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죠. 이렇게 돼서 누가 나간다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여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는 이 수법이 통했죠. 그리고 이 뉴스에 보면 단순하게 지금 뭐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 여기에 가담행 공인중개사가 앞서 내가 깡통전세 일벌 100개 해야 된다고 방송을 여러 번 강조해왔고, 제가 뭐 한 1년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범이 무려 58명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신축한 뒤 분양가 비슷한 액수로 파는 방식으로 했고, 그러면 이 중에 A씨가 소유한 2,700채 중에 700채가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대부분 이 700채도 지금 돌려줄 수도, 물론 경찰 수사하니까 변제를 한다고 지금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각돼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한 경찰이 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장이라기보다는 기소하려고 한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고 본인은 뭐 또 좋은 변호사 사고 했겠죠. 대부분 부동산 신탁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담보로 뭐 어떻게 변제한다든지 물건을 팔 수도 없는 여건이죠. 아시겠지만 돈을 못 갖고 이러면 은행에 묶여서 매매도 정지됩니다. 그게 이런 게 왜 생기냐? 이 서민들은 또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든 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빌라를 사는데, 이 인천에 빌라왕만 생긴 게 아니고 앞서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부천 뭐 경기 일대 뭐 전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좀 싸다 싶은 지역은 다 뭐 빌라 사기가, 빌라촌에는 이런 사기가 다 일어나고 있고, 서울 강서구는 뭐 두 채 중 한 채다 제가 뭐 계속했지만, 이렇게 연루된 공범이 지금 60명의 중개사들이 같이 짜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보도가 안 됐지만, 제가 이제 신종 사기, 신종도 아니죠. 그때부터 이런 사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목을 안 해서 이런데, 왜냐면 이거는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부터 분양가 자체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뻥튀기. 진짜 3억 받을 집을 3억인데 전세가 3억 해서 허그한테만, 주택보증공사한테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애초 이 집의 가치가, 왜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신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원래 집값이 3억도 못 받을 집에 3억에 전세를 3억 안 치면 깡통이 되는 거지만, 3억도 안 되는 집을 아예 감정평가사랑 짜고 4억을 책정하는 겁니다. 왜? 아파트처럼 기준 시세가 없거든. KB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기준 시세가, 공시가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빌라는 누구나 구조가 다양하고 집 모양도 뭐 삼각형도 될 수 있고, 뭐 자투리 땅에 지으면 뭐 디귿자, 뭐 니은자, 뭐 뭐든지 다 될 수 있으니까 기준가가 없습니다. 이게 산동네도 있고 평지도 있고 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3억짜리 집을 4억으로 감정평가사랑 짜고 뻥튀기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뻥튀기 시킨 걸 은행에 갖다 줘. 그러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거절하면 모르겠지만 이것도 적당히 짬짬이 하면 오케이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4억으로 부풀려 놓고 애초에 3억도 안 되는 걸 4억의 전세를 똑같이 놓는 거란 말입니다. 4억을 매매가나 책정해 놓고. 그럼 여기서 1억이 또 불로소득이, 한마디로 1억을 사기를 치고 밑장 깔고 들어가는 거. 밑장을 미리 깔고. 이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사실은. 이미 여기서 그러면 3억도 안 되는 집인데 3억이라 가정해도 1억을 밑장을 깔고 들어갔으니까, 얘는 이 돈을,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3억짜리 집을 3억 하니까 깡통 전세가 니까 3억만 하려고 한다. 알고 보면 이 건축주는 4억이 생긴 거죠. 4억이. 이 4억이 불로소득이 생긴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사실은 정부나 수사기관 이런 데서도 유념해야 됩니다. 이게 간평사나 이런 사람들 잡기 쉽지 않다고 그냥 이거 지나치고
이걸 빼먹고 이 사람들을 수사해봐야 수사도 안 됩니다. 계속 해먹죠. 또 다른 데서 또 지금도 제가 방송에서 말했지만 원희룡 장관이 발표하고도 서울 강서구 부동산 전화하니까 똑같이 이런 수법을 하고 있어요. 유도를 하는 거죠. 아 그냥 지금 구주택이나 이런 데는 재미없고 물량도 없고 월세 내야 되고 월세 너무 비싸고 하니까 제가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수법 때문에 그렇고 기준금리 제가 실수요자한테는 지금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바닥 근접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다른 분양 물건 많은데 지금 짧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6개월마다 공급한다고는 서울시가 오늘 좋은 정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입주 물량 수요에 예측을 해야지 일반 저희 뭐 시민들이 집을 지금 살 건지 말 건지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이게 뭐냐면 기존에 뭐 이런 뭐 직방이라든지 약간 이런 업체들도 뭐 이런 걸 파악해서 발표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놓고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시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물량까지 가지고 공표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게 올해 만약에 뭐 지난 5년 평균값보다 1만 호 가량 입주 물량이 적다든지 이런 걸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 많이 이렇게 하는 정책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바닥인가 아닌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 거래 비율이 2배로 늘어났고 지금 5% 넘게 빠졌다는 오늘자 기사입니다.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떨어진 가격에 거래된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육박한다. 이게 뭐 직방이란 부동산 중개업체가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이미 집값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무리로 지금 사실은 오늘 내가 뉴스 본 결과 원자재 값이 지금 뭐 전쟁으로 석유값도 오르고 뭐 가스값도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 모든 게 거의 다 오르겠죠.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가 오른다는 기사는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2천 이하가 없다. 그러면 좀 쉽게 계산을 할게요.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면 최초 분양가가 6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경기도 외곽에 제가 앞서 방송드렸던 뭐 검단이든 그게 김포든 고양시든 뭐 성남이든 어디가 됐든 간에 만약에 뭐 6억 원 지금 애초 분양가가 6억인데 한 3, 4년 전에 분양해가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6억이 안 되게 분양한 물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들이 이렇게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구매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잔금을 못 맞춘단 말입니다. 계약금으로 1, 2차로 몇 천만 원 넣어놨는데 마지막 입주할 때 한꺼번에 넣어야 되는데 은행 대출을 하자니 자기가 감당이 안 되고 쉽게 말해 뭐 3억 빌려가지고 그 이자를 감당하자니까 이자가 뭐 몇백 수준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뭐 받는 급여에 따라서 변제 능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내놓는 급매물들이 꽤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일부 빨리 소진된다는 기사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걸 지금 이제 앞으로 분양할 거는 제가 뭐 추첨을 받든 당첨이 되든 서울 외곽에서 당첨이 되더라도 6억 원 이하를 찾기가 힘든데 지금 이런 급매로 나오고 있는 집들은 6억 이하가 더러 많습니다. 제가 방송했던 인천 금단 지역도 있고 김포도 있고 또 김포도 제가 어제 살펴봐도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앞에 신도시라고 했던 게 벌써 4, 5년 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4, 5년 전에 분양은 집은 전 정부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신도시라 만들어 놓고 교통대책은 제대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5호선 연장이라는 게 지금 김포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데를 만약에 사게 되면 앞으로 분양할 것보다 싸다는 거는 너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분양가 또 원자재값 인상, 인건비 인상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충분히 저렴하다. 그리고 지금도 한 3, 40% 빠져서 이제 2018년 수준으로 떨어진 곳들도 몇 곳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이제 집을 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뭐 본인의 판단인데 이런 걸 해서 한번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들이 분양이 뭐 급감하고 있고 실제로 40% 급감했다는 오늘 뭐 내용들이
종합한 기사가 있습니다. 작년 9,800가구보다 줄어서 5,900가구가 지금 중소도시에 분양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미분양 몸살송에서도 이제 뭐 무풍지대가 있다 해서 미분양이 5가구 미만인 곳이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집값이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워낙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뭐 이삿짐 센터, 뭐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대표적인 인테리어 업체로 뭐 대변되고 있는 한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돼야 이분들이 먹고 살기 좋고 우리 전반적인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내수 경기가 활성화. 우리가 너무 그 코로나 시국에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재래시장 뭐 그것도 뭐 상품권도 발행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선순환이기 때문에 이제 뭐 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월 말로 치닫고 있고 곧 3월인데 풀릴 날씨만큼이나 우리 부동산 경기도 좀 풀려서 우리 국민들 먹고 살기 좋고 또 주택에 대한 부담 없고 이자 부담 없이 이런 시국이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은행들 인센티브 잔치하고 뭐 몇백 %의 인센티브 받고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을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 이런 소위 말하면 이자 장사에서 국민들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면 민간 기업에 이러면 되냐 이렇게 지적도 뭐 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은행은 공공재로 봐야 되지 않겠냐고 저도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은행이 어렵고 IMF 같은 시기나 뭐 여러 뭐 외환은행 사태니 뭐 이런 것들이 막 터지고 이럴 때도 국민들이 뭐 금모으기니 뭐니 하고 이러면서 나라의 혈세로 이런 소위 말하는 은행 살리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은행들이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덜 먹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으면 인하하고 그러면 그 금리 이렇게 고금리라고 바로 갑자기 그럼 은행의 적금금리도 이렇게 올려줍니까? 그러지 않단 말입니다. 은행들이 금리 낮춰야 됩니다. 낮출 수 있는 데는 낮추고 몰래 살짝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눈치 보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나 눈치 보지 뭐 상가대출, 신용대출 더 낮춰야 됩니다. 은행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야 된다고 저는 건의드리고 싶고 허리띠를 졸라맬 때 조금 은행도 동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집하고TV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